최강 승부사의 특급 필살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종택 위원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오후장의 흐름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죠. 자, 코스닥은 탄력을 높여가는 반면에 코스피는 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장도 이런 장이 펼쳐질지 위원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 되는 흐름들은 미국 증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일 미국 러셀 지수라고 하죠. 중소형주 관련된 지수가 움직임이 강세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해서 흔들리긴 했었지만 코스닥에 좀 매도세가 좀 둔화가 되고 오히려 외인 같은 경우는 순매수세 좀 전환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구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섹터 내에서도 바이오 그리고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디커플링 되는 흐름들은 있지만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요. 계속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필요한 구간입니다. 충분히 강하게 갔고요. 지금 단기간에 피로도 누적으로 인해서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코스피가 좀 부진한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역시나 반도체 대형주들이 조금 부진한 흐름들인데요. 워낙 단기간에 크게 움직임이 좀 있었고 이런 쪽으로 좀 수급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부분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지캡의 대형주에서 미드 스몰캡 쪽으로 좀 수급들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는 대형주 위주로 좀 감매수 구간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하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계속 강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눌림 구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하루 눌러주는 거고요. 충분히 이런 흐름들이 이후에 증시는 다시 한번 또 상승폭 키워나갈 거니까요. 오히려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한 전략 세워주셨고요. 테마적으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명실상부 로봇 섹터가 가장 강해 보이고 또 금리나 수혜 섹터들도 집중받는 것이 확인되는데 어떤 쪽에 포커스하고 계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감이 큰 쪽, 로봇, 반도체, 바이오 쪽에서 좀 수급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주가 흐름도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로봇 쪽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얘기들 보면은 어제도 좀 브리핑 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로봇 쪽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좀 집행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라든지 삼성, SK, LG까지요. 특히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LG 쪽이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LG전자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서플라이 체인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좀 낭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측면에서 오늘 로보티지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좀 올라가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장주가 좀 가고 있다 보니까 같이 좀 동반해서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AI한테 테스트 양산용 부분들을 좀 공급했다라는 얘기들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LG전자가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 좀 우리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엔젤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좀 있고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두 번째 좀 반도체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반도체 내에서도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부각되는 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 관련된 밸류체인들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파크 시스템즈도 있고요. 코미코도 있습니다. 이런 쪽 기업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조정받는 기업들 대비해서는 반도체 대해서 주가 흐름들이 좀 견조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역시 금리 인하의 수혜감들이 전일 그저께 밤에는 좀 반영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올릭스라든지 G2G 바이오라든지 특히 이번 주에는 유럽 당뇨학회가 좀 한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까지 주가 흐름 좀 견조하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금리나 수혜 섹터인 로봇, 반도체, 바이오 쪽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그 중에서도 로봇에 대한 공략주 잠시 뒤 공개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세 가지 종목 점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로봇 섹터 저희가 미리 공략했었죠. 삼현,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무려 111%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17%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터치했고요. 오늘은 5일선 지지하면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엑시콘도 보도록 할게요.
어제 AS 주실 때 재매수 타점을 잡아주셨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추가 흐름 짚어주시고요. 9월 1일에 펨트론 공략했습니다. 69.2%의 상승률, 엑시콘에 이어서 단기간에 높은 상승을 기록했고요. 자, 오늘 역사적 신고가 터치 후에 음봉 전환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지금 자리 짚어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사면입니다. 딱 상승 출발하는 초입 구간에서 잘 좀 공략을 하시자고 얘기를 잘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 좀 염두 좀 해보시고요. 여기서부터 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온다라는 건 사실 쉬운 구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면인 기업보다는 이미 이런 기업들을 많이 불을 뿜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눌러줄 때 본다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는 로봇주들까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봇주에 대한 주도주들이 눌러줄 때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로봇 섹터 내에서 이제 좀 돌아서는 기업들, 요렇게 좀 바스켓으로 섹터 내에 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얘기들이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엑시콘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 그리고 뭐 CXL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좀 더블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또 어제는 또 굉장히 더 큰 상승으로 한 번에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좀 숨고르기 구간도 좀 필요하고요. 무리하게 지금 진입보다는요. 뭐 지금 진입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고 하방으로는 한 15,0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것만큼 피로도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눌러줄 때 좀 접근하시자. 무리하게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아니라는 것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펨트론인데요. 펨트론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매우 좋은 움직임들이 좀 이어졌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전고 라인도 좀 돌파했고요. 뭐 큰 조정폭은 나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한 17,000원, 16,000원 라인들 오면은 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펨트론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 드리지만 하반기에 어떤 숫자 회복 이런 것들이 다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뭐 오늘 고점 라인도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지금 좀 시장이 굉장히 좀 과매수 구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사기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라든지 조정시 매수 관점을 잘 활용하자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점에서 완벽한 공략을 했습니다. 오늘 로봇 섹터 골라주셨고요. 로봇 섹터 안에서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얘기 드릴 기업은 이제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생활용 로봇이죠. 로봇 청소 관련된 로봇 좀 특화가 좀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AI 관련된 자율주행 모듈이 탑재된 신제품들을 좀 출시할 수 있을 걸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로봇 청소 쪽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 또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까지 또 이뤄낸 기업입니다. 사실 로봇 업종에서는 소위 말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 많지 않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프라이싱 되면서 올라갔던 기업들이 많은데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좀 숫자가 좀 받쳐주고 또 새로운 시장 영역으로 진출하는 기업이니까 이런 두 가지 이슈들이 동사의 좀 주가를 좀 박스권 돌파하면서 좀 올려줄 수 있는 흐름도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올인원 또 신제품 출시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좀 숫자 판매량으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에서 돌파할 것 같은데요. 기술적 흐름들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저는 이러한 어떤 박스권을 돌파할 때,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최근에 좀 기간 위주의 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구간들이 항상 상승 초입 구간이었기 때문에 뭐 위아래 좀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들은 살짝 좀 뭐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 박스권 돌파한다는 건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우리가 좀 보면서 대응하자,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얘기 드리면요. 우선 목표가는 22,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브리봇 골라주셨고요. 상승 초입이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22,500원 챙겨드릴게요.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